여러분 안녕하세요. 칠분국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본사 가운데 만폭동 폭포의 장관을 묘사하는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조화롭게 활용해서 폭포의 역동적인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은유법, 직유법, 그리고 대꾸법을 사용해서 원관념인 만폭동 폭포의 장관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 가명하니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 때. 여기서의 영등은 관찰사의 관청한, 즉 화자의 관할구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등이 무사하다, 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찰사로서 근심 없이 유랑길에 오를 수 있다는 뜻으로 자신이 정치를 잘하여 가명하니 태평성세하다는 자화자찬적 표현, 즉 선정을 과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절이 3월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계절적 배경과 더불어 여행이 시작된 시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뒷부분에서 금강산을 내려오는 부분을 서술하는 단락에서는 니와는 발시어 디고 접동새 슬피 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꽃이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피 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꽃이 지는 계절, 즉 늦봄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화자의 여정이 3월에 시작해서 늦은 봄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화천의 시내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있구나. 여기서의 풍악은 금강산의 가을 이름을 뜻합니다. 참고로 금강산은 네 계절에 따라서 이름을 저마다 달리 부르는데요. 봄에는 대개 금강산이라고 부르고 여름에는 복례산, 복례산은 신선이 사는 산 중에서 하나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풍악산, 풍악산은 단풍이 든 큰 산 또는 단풍 언덕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불리우는데 개골산이라는 것은 바위뼈로 이루어진 산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현재의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금강산의 가을 이름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통해서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흥취를 돋우기 위한 의도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강산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의 꽃들의 모습이 마치 가을 단풍처럼 아니면 오히려 가을의 단풍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다는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현대 문학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석의 산정무안이라는 작품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산 전체가 요원 같은 화원이요 벽공에 외연히 솟은 봉봉은 그대로가 활짝 피어오른 한떨기의 꽃송이이다. 여기에서 금강산을 요원 같은 화원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요원이라는 뜻은 불에 활활 타고 있는 벌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금강산의 봉우리가 불에 활활 타고 있는 벌판처럼 아름다운 꽃밭이라는 뜻으로 꽃이 피어있는 산봉우리의 장관을 개성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화자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장을 다 떨티고 석경의 막대 짚어. 여기에서 행장은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을 뜻합니다. 석경은 돌이 많은 좁은 길을 뜻합니다.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을 다 떨치고 돌이 많은 좁은 길에 막대를 짚었다라는 표현은 금강산 기행을 시작하는 화자의 마음이 이처럼 가볍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은
산을 올라가는 시작점에서는 가벼운 행장으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사의 뒷부분에서 산을 내려오는 부분을 서술하는 단락에서는 남여 완보하야 산역루이 올라하니, 남여를 타고 산역루에 오르니, 정기를 떨티니, 관찰사의 행렬을 상징하는 여러 깃발을 휘날리니, 고각을 섰부니, 군대에서 호령할 때 쓰는 북과 나발을 섞어 부니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그 행장이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장엄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가볍게,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장엄하게 그 행장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이 부분은 시험의 출제 지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만폭동은 여정이라는 점이 틀림없지만 백천동은 여정이라는 견해와 여정이 아니라는 견해가 공존하지만 주로 여정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 가명하니, 무탈하고 시절이 봄일 때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금강산으로 뻗어 있구나. 행장을 다 떨치고 돌 많은 좁은 길에 막대 짚으며 가볍게 시작하여 백천동을 곁에 두고 여정인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A, B, A-B' 유사한 문장의 결합구조인 대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꼬리라고 표현해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은 같은 무지개에서 폭포의 정적인 모습과 옥 같은 용의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폭포의 동적인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꼴이라는 부분에서 대꾸법이 사용되었고 직유법이 사용되었으며 정적인 표현과 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만폭동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화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섣돌며 뿜는 소래 심리의 자자시니, 폭포가 섞여돌며 내뿜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퍼져 있으니, 들을 째는 우레러니 본인은 눈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앞에 있는 문장에서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초리와 똑같이 대꾸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폭포를 천둥소리, 폭포가 쏟아진 모습이 하얀 눈이 내리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폭포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멀리서 들을 때는 천둥 소리처럼 웅장하게 들리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마치 눈처럼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폭포의 근경의 모습과 원경의 모습을 조화롭게 묘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섞여 돌며 뿜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자자하니, 들을 째는 천둥 소리, 본인은 눈이로다. 대꾸법 그리고 직유법이 쓰였습니다. 정적인 모습, 동적인 모습,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 폭포의 원경, 폭포의 근경, 이렇게 다양한 수사들을 사용해서 만폭동 폭포의 장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영등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신의 선정을 과시하고 자화자찬하는 표현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 있는 시조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외부 작품이 인용되기 때문에 해당 구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시된 시조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표현 방식과 그 효과가 동일한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여정을 확인하는 문제, 거꾸로 여정이 아닌 곳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폭동은 여정이고 백천동은 여정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점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폭동 폭포를 묘사한 부분의 표현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윗글에 사용된 비유법과 동일한 대상을 표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의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초리에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묘사 대상의 원관념이 만폭동 폭포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사용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동일한 표현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윗글에 사용된 대상 만폭동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해서 감탄적인 태도로 폭포의 장관을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폭포를 묘사할 것, 그리고 직유법과 감탄적 태도가 사용될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선택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지 1번입니다. 노래로서 근심 걱정을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읊고 있는 신음의 시조입니다.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샤. 노래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근심 걱정도 많기도 많구나.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돛단가. 말로 하려 하나 다 못하여 노래로 그 근심 걱정을 풀려고 하였단 말인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 보리라.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정말로 그 근심 걱정이 풀린다고 하면 나도 따라 불러볼 것이다. 이 시조에서는 노래를 만든 사람을 따라서 나도 노래를 불러 시름을 푼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연세법을 사용해서 그 근심 걱정을 노래로서 풀어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형상화가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조는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나라 걱정에 마음이 편할 수 없었던 신음이 자연을 벗삼아 은거 생활을 하면서 풀리지 않는 근심을 노래로 풀어보겠다는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래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 즉 다시 말하면 문학의 좋은 기능, 순기능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지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지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 중에서 제4수가 인용되었습니다. 오우가는 전 6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이고 자연의 5친구, 즉 오우인 수, 석, 송, 죽, 월,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 이 5친구를 예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의 속성을 예찬의 근거로 제시했고 자연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우면 꽃 피고 치우면 잎 띠거늘,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지거늘, 소라 너는 어디 눈서리를 몰아넣는다. 예찬의 대상 소나무야 너는 어찌 근심과 걱정, 시련을 모르느냐. 소나무에서 본받을 수 있는 지조와 절개를 형상화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천에 불이 고든 줄을 근로하야 아노라. 여기서의 구천은 깊은 땅속 또는 저승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즉
대부분의 나무가 추우면 잎이 떨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눈과 서리를, 즉 시련을 이겨내는 소나무의 속성을 통해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곧게 뻗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라는 가치를 대응시키고 예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2번은 소나무를 너라고 표현함으로써 의인법을 사용했고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상도 폭포가 아니지만 소나무에 대한 감탄, 즉 예찬적 태도는 유사하게 드러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2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작품은 삼강오륜의 교훈을 강조하는 주세봉이 오륜가 가운데서 제2수 부자유친, 즉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노래한 시조입니다. 아바님 날 낳으시고 어마님 날 길하시니 아버님께서 낳아주시고 어머니께서 길러주시니 대꾸법이 쓰였습니다. 부모 옷 아니시면 내 몸이 없을랐다. 부모님께서 아니 계셨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곳은 강조를 해주는 강세전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아니셨다면 내 몸이 없었으리로다. 즉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가히 없으셨다. 이 덕을 갚으려 하니 마치 하늘처럼 그 끝이 없습니다. 종장을 다시 설명하면 마치 하늘처럼 끝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유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 선택지 3번은 직유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폭포가 아니라 어버이고요. 또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도 감탄이라기보다는 유교적 윤리, 즉 부자유친이라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과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택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시의 신선, 시선이라고 불리었던 당나라 시인 이백의 망여산 폭포라는 작품입니다. 실원절구로 되어 있는 한시 작품으로서 여산폭포의 장엄한 위용을 직유법을 통하여 그리고 감탄적 태도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산의 향로봉에 햇빛이 비쳐 안개가 어리어 있고 멀리서 바라본 폭포는 마치 큰 강을 걸어 놓은 듯하며 높은 폭포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이 마치 삼천자나 되듯이 과장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아득한 하늘에서 은하수가 쏟아지는 줄 알았다네. 이백의 망여산 폭포에서는 대상이 폭포 그리고 직유법을 사용했고 영탄적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백의 망여산 폭포는 관동별국 본사의 뒷부분에서 니덕션 200을 말합니다. 이제 이시어 곧혀 의논하게 되면 다시 와서 나와 함께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 독은 낫단 말 못하려니 여산이 이곳 금강산보다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하려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자가 불정대에서 바라보는 12폭포의 장관이 200이 묘사한 이 망여산 폭포에서의 폭포 모습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찾았지만 선택지 5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육두품이었던 최치원의 추야우중이라는 작품입니다. 오원절구로 되어 있는 한시이며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지식인의 고뇌 그리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쓸쓸한 가을바람에 오직 괴로이 읍조리니 시적 화자의 정서가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인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한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밖엔 밤이 깊도록
비만 내리고. 여기서 이 창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와 소통할 수 없게 해주는 단절의 매개체임과 동시에 이러한 창을 통하여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연결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자의 깊은 근심 걱정의 정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불 앞의 마음은 만리 밖을 내닫네. 여기에서 만리라는 단위어는 현재 화자가 있는 공간과 고국 사이의 거리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또는 내면적 거리감을 형상화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폭포를 묘사하지 않았으며 감탄적 태도도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선택지 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섣돌며 뿜는 소리, 심리의 자자신이, 들을 째는 우레러니 본인은 눈이로다. 원관념은 폭포이고요. 대꾸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폭포의 역동적인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이 조화롭게 나타나 있고 은유법, 직유법, 대꾸법이 사용되었다는 점 꼭 확인하고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